조선시대 왕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즉 죽음을 명하는 권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 과연 조선의 왕들은 어떤 기준과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토록 엄중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는 없었을까요? 현대인의 시선으로는 얼핏 잔혹하게만 비칠 수 있는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통치 철학과 정치적 의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왕이 겪어야 했던 깊은 고뇌까지 담겨 있었답니다. 오늘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의 사형제도가 지녔던 진짜 얼굴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조선시대의 사형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왕도 정치와 덕치를 중요하게 여겼죠. 즉,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책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백성의 목숨을 끊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이러한 유교적 이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유교의 가르침과 생명을 거두는 사형은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조선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절묘하게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사형은 단순히 죄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백성들에게 경고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를 실현하고 덕을 세우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형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선의 사형제도가 지녔던 첫 번째 독특한 지점입니다. 특히 조선의 왕들은 생사력 탈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 권한은 왕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왕들은 사형을 명하기 전에 깊은 고뇌에 빠지곤 했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죽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던 것이죠. 어쩌면 왕좌에 앉아 옥새를 앞에 둔 채 밤늦도록 고심하는 왕의 모습은 단순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통치자의 무거운 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뇌는 실제적인 제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조선은 사형 집행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삼심제 혹은 삼복제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이는 사형 판결이 내려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엄격하게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형조에서 판결을 내린 후 예금부나 사원부 같은 다른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왕이 직접 결재를 하는 과정까지 최소 3번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현대 사회의 삼심 제도와도 비슷하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삼복제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혹시라도 있을 오판을 막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왕과 관료들의 깊은 책임감이 담긴 제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형조의 관료들은 법전인 경국대전을 펼쳐놓고 밤새도록 논의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죄목과 형량을 꼼꼼히 살폈다고 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 감옥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얻는 장면 역시 조선이 사형 집행에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처럼 조선의 사형 제도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유교적 통치 이념과 왕의 고뇌, 그리고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려는 깊은 의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잔혹한 형벌 이면에 숨겨진 이러한 신중함과 철학적 깊이는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형 제도가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죠. 네, 맞습니다. 왕권 강화뿐 아니라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에 백성을 돌보는 것이 곧 왕의 책무였거든요. 백성들의 삶이 고달플 때, 예를 들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왕의 통치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조선의 왕들은 천인감응설이라는 사상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믿음으로 나라에 불길한 재해가 닥치는 것은 왕이 덕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죠.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되면 왕은 자신의 부덕함을 반성하며 사형 집행을 늦추거나 아예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여워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더욱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메마른 논밭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농부들의 모습,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왕은 단순히 법적 절차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죠. 사형 집행의 연기는 백성을 위한 왕의 고뇌이자 재해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사회에 던지는 위로와 안정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사형 판결에 대한 백성들의 웅성거림과 반응이 늘 존재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죠. 백성들의 여론, 즉 민심은 사형 집행 여부나 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은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는 사형 제도가 단순히 국가의 법 집행을 넘어 백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된 사형 집행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선시대의 사형 집행 방식은 크게 교수형과 참수형이 있었습니다. 교수형은 주로 양반이나 존속사례와 같은 중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었고, 참수형은 영모나 반역 등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졌죠. 칼로 목숨을 끊는 참수형은 그 잔혹함 때문에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처벌 속에서도 조선은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형수에게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형장의 비장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또한 사형 집행 직전에는 따뜻한 음식, 즉 단자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이에게 베푸는 마지막 인간적인 예우였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집행해야 했던 이들도 사람이었습니다. 형장에서 칼을 들거나 밧줄을 쥐고 선 집행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역시 한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일 앞에서 깊은 긴장감과 함께 복잡한 심경을 느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도 이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순간은 사형수뿐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의 사형 집행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법적 절차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자 동시에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고뇌였으며 현실적인 사회 질서 유지와 민심 수습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힌 통치 행위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조선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서 생사력 탈권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하늘과 백성의 눈을 의식하며 깊이 고뇌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당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조선이 추구했던 가치와 통치 철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권과 정의에 대한 훨씬 더 발전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형제도를 지금의 시각으로만 단정지어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잔혹했던 과거의 한 단면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왕과 백성, 그리고 사회가 직면했던 고민과 인간적 고뇌를 함께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법과 사회 시스템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주는 소중한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제도를 탐구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